마늘, 너 독이야, 약이야. 사랑하는 강아지들에게 마늘을 먹일 수 있을까요? 강아지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마늘과 양파는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일단 양파는 뒤로 하고 오늘은 마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늘은 독성이 있는 식물이고 강아지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항상 리스트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왜? 그러나 요사이 강아지들이 마늘을 섭취하면서 점점 건강해지고 잔병이 없어진다는 사실들이 하나둘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 캐나다에서 흑마늘까지 강아지들의 보조 영양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그건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마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이 아키타와 시바입니다. 그런데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아주 희귀 강아지 품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키타와 시바입니다. 미국의 수의학자이자 약초 연구가인 수잔 윙은 마늘을 아키타와 시바 견종에게 주면 안 된다고 여러 글을 기재합니다. 이 품종들은 마늘에서 발견되는 N프로필 이황화물과 같은 산화제의 용혈 효과에 아키타와 시바 견종이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글을 썼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Ctrl+C, Ctrl+V 해서 본인 계정에 다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0년 일본 후쿠오카 대학에서 마늘은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발표는 미국 수의학회나 많은 애견 연구가에게 호되게 매를 맞는데요. 바로 너무나 많은 양의 마늘을 강아지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 후쿠오카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마늘을 강아지에게 주었을까요? 강아지 몸무게 1kg당 마늘 하나에 해당되는, 즉 10kg이면 마늘 10알에 해당되는 마늘 추출물을 일주일 동안 4마리에게 투여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4마리 개에게 체중 1kg당 1.25ml의 마늘 추출물, kg당 약 마늘 5g에 해당됩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 투여했다고 합니다. 즉 제가 몸무게가 90kg니까 하루에 마늘 90알, 일주일 동안 630알을 먹고 측정한 것입니다. 와, 미친 짓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 우리나라 분도 한 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후쿠오카 대학,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많은 마늘 추출물을 투여를 했는데도 이 4마리 강아지들한테는 용혈성 빈혈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려견들에게 적정량의 마늘을 먹여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먹여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일부 수의사들과 많은 마늘 애호가들의 반박을 받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페이스북을 뜨겁게 했던 실화입니다. 16번째 생일을 맞이한 퍼그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엄지척을 받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퍼그가 2살 때, 즉 1994년 몸이 아픈 것 같아 동물병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수의사는 말합니다. I am sorry, it's cancer. 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퍼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것이라고 미국 수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견주는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었고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퍼그에게 하루에 하나씩 마늘을 먹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퍼그가 16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인들은 축하한다고 모두들 엄지척을 보냈으나 이 퍼그의 견주는 퍼그의 죽음과 함께 페이스북 계정도 폐쇄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강아지들에게 마늘이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수의학자나 마늘 애호가들에 의해 아주 가끔씩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댓글을 보시면 마늘을 먹어서 더 건강하다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반려인들과 수의사들이 왜 강아지들에게 마늘을 먹일까요? 얼마나 훌륭하기에. 그리고 미국, 일본 등에서 강아지들에게 마늘을 먹이는 것에 대해 그토록 피를 토하며 먹이면 독이 된다, 먹이면 약이 된다 하고 말들을 할까요? 먼저
마늘의 효능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인정한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이눌린, 아미노산, 유황, 아연, 칼륨, 인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A, C, 칼륨,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게르마늄, 복합 비타민 B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마늘을 매일 먹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우화가 있습니다. 마늘 먹고 사람 된 동물 이야기가 있죠.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마늘은 동물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이 왜 강아지들에게 좋다고 주장할까요? 거기에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전 형성 방지. 두 번째, 콜레스테롤 축적 감소. 세 번째, 혈관 확장. 네 번째, 종양 형성 예방. 다섯 번째, 림프계를 자극하여 노폐물 제거. 여섯 번째, 항생제, 항진균 및 항기생충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강아지들이 마늘을 먹으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늘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벼룩 및 진드기 퇴치제로 마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늘을 벼룩, 진드기 퇴치제로 사용할 때는 매일 2주 동안 먹이고 유지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2번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사상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여도 되는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마늘은 강아지들의 결장암, 폐암, 위암, 직장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마늘의 화합물은 면역력을 높이고 자연살 세포를 향상시킵니다. 자연살 세포는 병원성 박테리아와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강아지들에게 마늘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강아지가 신선한 생마늘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다진 마늘과 깐 마늘을 이용해도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에게 마늘을 먹일 때는 유기농 마늘을 이용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마늘의 껍질을 깐 후 10분에서 15분 동안 그대로 상온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구입해서 강아지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미국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재배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모든 마늘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믿을 수 없는 제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산 마늘이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산은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비소, 중금속, 염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고 중국산을 사용하면 우리의 소중한 강아지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니 중국산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에게 마늘 줄 때는 항상 적정량을 주어야 하고요. 다음과 같은 강아지들에게는 절대 마늘을 급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신한 반려견입니다. 임신한 반려견에게 마늘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임신한 반려견이 마늘을 먹으면 모유의 맛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1년 미만의 강아지입니다. 정확히 6개월 미만의 강아지에게는 마늘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8주 이하의 강아지는 새로운 적혈구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마늘을 주면 안 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강아지의 경우 주의를 기울여 일반 복용량의 절반만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1년 미만의 강아지들에게는 마늘을 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늘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견종이 있습니다. 바로 아키타와 시바 견종입니다. 이 품종들은 마늘에 N프로필 이황화물과 같은 산화제 용일 효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마늘과 만나면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면역 억제제, 신장약물, 화학요법 약물, 혈액 희석제, 인슐린, 제산제, 고혈압 약물입니다. 강아지가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마늘을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늘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을 앞둔 반려견에게 2주 전부터는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수의사들에게 강아지에게 마늘을 먹이고 있다고 말하면 당황하거나 황당해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먹이지 마세요. 강아지 죽일 겁니다. 라고 전형적인 반응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마늘과 관련된 사망은 리마딜, 진통제 일종인데요. 리마딜과 같이 자주 처방되는
약물이 유발하는 사망자 수에 비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의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를 위해, 강아지들을 위해 마늘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첫 번째, 신선한 마늘, 유기농 마늘만 사용을 한다. 마트에서 파는 깐 마늘, 중국산 마늘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마늘의 껍질을 벗기고 난 후 마늘을 잘게 썰거나 으깬 다음 10분이나 15분, 10분에서 15분 사이 상온에 그대로 둡니다. 세 번째, 반려견의 체중에 맞게 마늘의 양을 측정합니다. 네 번째, 마늘을 줄 때는 음식에 섞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마늘의 향에 반해 엄청 잘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아지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늘을 주어야 할까요? 2kg 미만의 강아지들은 6분의 1티스푼, 5kg 미만의 강아지들은 3분의 1티스푼, 7kg 미만의 강아지들은 2분의 1티스푼, 9kg 미만의 강아지들은 3분의 2티스푼, 14kg 미만의 강아지들은 1티스푼을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죠? 그냥 쉽게 5kg 미만의 강아지들은 마늘 반알, 10kg 미만의 강아지들은 마늘 한 알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는 일정량의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금과 물도 잘못 먹으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강아지들에게 마늘은 부적절하게 먹일 때 위험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먹이면 사람 못지않은 슈퍼푸드 중 슈퍼푸드가 된다고 합니다.